자, 이제는 또 네. 주식 우울증 얘기를 해보죠. 아, 갑자기 우울하네. 연세봄 정신의학과 의원 박종석 원장님 언제 한번 신과 함께 나와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하, 네. 두 번째 출연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환자 많죠. 네.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게 주가 내리면 많이 그러겠어요, 늘죠. 진짜. 네, 이렇게 폭락장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이번 1월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들이 오세요? 원래 예전에는 한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우울증이나 주식 중독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4, 50대 남성분들이었어요. 네. 대부분.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들어오십니다. 주식시장이 진짜 네. 지금은 워낙 저변이 넓어지니까 충격도 그냥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거군요. 젊은이와 노인, 네. 남성과 여성이 좀 차이가 투자 있어요? 손실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비슷하죠. 근데 아무래도 20대나 어떤 70대 분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드머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올인했다가 60대, 70대 분들은 기본적으로 억대로 날리고 오시죠. 아이고야.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이 손실 보시는 분은 건물 한 채 날리신 분들 있어요. 우리가 왜 신문 이런 거 보면 제일 주식 투자 때 실패율이 높은 세대가 20대 남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회전율도 빠르고 그러다가 이제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제일 낮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여성분들이 좀 진득하게 있는 게 차라리 수익률이 좋더라. 맞습니다. 고령층이나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나 안전형 투식, 약간 뭐 세로토닌형이라고 할 게 약간 뭐 적금형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 젊은 남성분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나 중반분들은 어떤 부동산 폭등에 의한 어떤 포모 증후군, 이런 박탈감 때문에 답이 주식밖에 없다. 예. 근로소득의 10배, 20배를 벌어야 된다는 느낌에 굉장히 어떤 고위험 주식만을 선호하세요. 그러다가 예. 보니까 손실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충격이 커요? 그래도 금액이 큰 노인분들이 커요? 아니면 20대 분들이 더? 둘 다 엄청나게 크지만 대부분 20대 분들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복력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노인분들은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거지만 주식 돈을 잃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걸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젊은 분들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이 회복력이 느리고 어떤 멘탈이 많이 무너지죠. 아, 건물을 하나 다 날리면 진짜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근데 건물 하나가 전 재산인 분이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두 채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중에 둘 한 중에 채를 한 채를 날렸다? 날리신 네.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돈이 많으신 분이라도 어떻게 네. 보면 그분한테는 그 건물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반토막 났다는 기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죠. 공감 가세요? 아, 이게 사실 그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엄청 많이 남으셨잖아요 라는 이런 마음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그건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봐야 되고 네.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찾아오면 뭘 해주십니까? 뭐 어떻게 주로 조언을 해주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사람의 주식 중독 여부 네. 그리고 진단을 먼저 하고요. 이 사람이 아. 주식으로 인해서 대인관계 기능 그리고 사회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네. 중독이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냐 그거에 일단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날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하. 이분이 중독이냐 아니냐. 네. 중독이면 왜요? 왜냐면은 이게 중독이 되면요.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이라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불안정한 행위에 내가 과도하게 집착한다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중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2차, 3차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2차, 3차 실수를 한다. 중독이 되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저한테 온 이후에도 큰 돈을 날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그거부터 봐야죠. 중독이면 치료를 중독 치료를 해줘야 되고 네. 다행히 중독이 아니면 그냥 가독이는 가독이는 뭐 거고. 우울증 치료라든가 뭐 예.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 혹시 뭐 잠 못 자시는 분들 불면증 치료 이런 거면 되고 예. 이분이 그걸 넘어서 중독이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다녀간 이후에도 또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또 2차, 3차 재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대한 방지부터 제일 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와. 중독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주식 중독을 나누는 어떤 진단 기준은 아직까지 학계에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비슷하게 도박 중독이 주식 중독이랑 같은 행위 중독이란 개념에서 괴를 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만들지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주식 중독 자가 테스트 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보죠. 이게 보시면은 예. 이게 총 14가지가 있는데 좀 많습니다. 우선 1번부터 7번까지 좀 보시면 주식 투자 때문에 근태 지적받은 적이 있다. 아, 그리고- 너 근무 안 하고 왜 네, 주식 투자하냐? 지각, 결근, 어. 뭐 하루 종일 막 스마트폰만 본다고 있구나. 회의에 집중하지 못한다거나 어허. 아니면은 가족들과 다툰 적이 있다. 아, 뭐 와이프랑 거짓말하고 돈 썼는데 뭐 이게 구멍 났는데 예. 막 자꾸 변명을 하고 어허. 그리고 투자 후 변명이나 거짓말이 늘었다. 어허. 본전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투자 목적으로 돈을 뭐 은행이나 지인에게 빌린 네. 적이 있다. 네. 그리고 6번 선물 옵션 2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 중이다. 네. 뭐 요새는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뭐 5QQQ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 중이다. 그리고 7번은 꼭 필요한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 야.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보면 또 있어요. 뒤에 또 있어요. 예. 네, 14번까지 있습니다. 음. 단타 매매 고위험 종목만을 주로 투자한다. 급등주 검색기를 쓰고 있다. 이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신용 미수 거래를 한 적이 있다. 불면증 불안장애 생긴다. 업무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한다. 그리고 주식 앱을 지운 지 하루 만에 다시 설치한다. 월요일 장애 불안해서 주말에 마음이 더 불편하다. 이 14가지 중에 4개 이상 해당되면 주식 중독의 고위험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주식 투자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주식 투자하다 많이 보면 다 해당될 것 저렇게 같은데. 돼요. 뭐 8개를 넘으시면 주식 중독에 해당된다고 보셔도 되세요. 8개 이상.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좀 과하게 한다는 뜻하고 섞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독은 저희는 안 하면 못 끊는 거. 안 하면 자꾸 뭔가 불안하고 예.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막 뭐 이러고 또 하고 싶고 이걸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건- 이프로님 방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중독의 어떤 가장 큰 2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하나는 내성이고 네. 하나는 금단이에요. 자꾸 이게 뭐 알코올 중독처럼 예. 술을 처음에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알딸딸 취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한 병을 먹어도 안 취하는 경우가 계속 이게 취하는 데까지 오래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주식을 10만 원, 50만 원만 하다가 예. 해도 막 되게 떨리고 막 쾌감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 1억 이러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쾌감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예. 이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자꾸 이 자극이 머리에 돌아서 계속 밤에도 이 생각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이 생각나고 가족들 아하. 행사하는 데도 이 생각이 나는 대로 머릿속에서 이 어떤 심리적 금단 증상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독인 거군요. 그게 걱정이 돼서 자꾸 떠오르는 거는 아니에요. 불안에도 어떤 중독의 개념이 있습니다. 네. 자꾸 불안해도? 이걸 스스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네. 자기 자신의 뇌를 계속 피곤하게 하고 이 돈과 중독, 이 주식과 일상의 분리를 못하는 경우에 저희는 중독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 막 좋아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참 좋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많이 났어요? 저도 좋았을 때가 잠깐 있었죠. 그러면 좋았을 때는 막 난 주식을 진짜 열심히 들여다보고 왠지 기분이 좋고 이런 것도 중독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죠. 보통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주식을 계속 잃지는 않잖아요. 처음엔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렇게 크게 이득을 봅니다. 네. 그럼 도파민이 확 나와서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죠. 우리 해마체에서 이 도파민의 짜릿한 쾌감을 기억을 하게 되면 다른 자극으로는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같을 때 잭팟이 터지면 예. 평생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독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아까 전에 14개 중에 저는 제일 약간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손실에 대한 원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꾸 본전 찾고 싶어 한다.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손실 보고 어떻게 팔아? 모르겠다. 일단 버텨보자. 아니면 손실 봐서 팔았으면 다음에 또 메꿔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대부분의 어떤 초보와는 다르게 주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본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 그리고 주식 중독 그리고 지금 너무 불안해서 지금 편도체가 제대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손실을 본 거를 예. 한 달 안에 지금 당장 단타를 통해서 빨리 회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불안감을 다스리지 못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을 손해를 봤다. 네.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시드머니로 봐서 한 달, 2달 만에 이걸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한 2년, 3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이것을 회복할 어떤 계획을 짜야 되는데 주식 중독이나 초보자분들은 이런 계획이나 인지적 사고 없이 감정적으로 이걸 빨리 오로지 다시 회복해서 이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이거에만 꽂혀 있다는 거죠. 빨리 회복이 돼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은 아이 내가 잘못했구나 한꺼번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2년 동안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또 일상으로 편안하게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굉장히 반복해서 오래 하신 예. 분들은 네. 뭐 요새 폭락장을 겪으셨잖아요. 1월에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온다는 거를 경험치를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대인배의 마음을 먹으려면 내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거는 내가 돈을 잃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록이다. 이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더 나중에 더 성숙해진 투자자로서의 레벨업을 하게 되는 레퍼런스로 삼자. 이런 마음
마음을 가져야만 그런 어떤 대인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왕 생긴 손실이니까. 네. 원장님한테 왔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주식 중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처방을 해줍니까? 우선은 정확하게 아까 말했듯이 얼마를 잃었냐 그리고 그걸 가족들한테 꼭 공유를 했냐 먼저 묻습니다. 네. 그 사실을 솔직하게. 아, 그게 그것도 첫 번째. 중요해요? 공유 못하지. 근데 공유하면 해야 됩니다. 공유하면 이용각 아니에요? 이용각? 그러면 그 같이 오셔야 돼요. 그때는 부부 상담 같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럼 중요합니까? 안 되지. 아, 왜냐면은 이거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네. 나를 너무 불안하게 하고 내 판단력에 저하를 갖고 와요. 원장님, 저는 차라리 숨기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걸 근데- 가족이 알게 되는 게 더 불안해요. 여윳돈이 있는 경우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어차피 드러날 어떤 빚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집 안 사고 돈 모아두신 신혼부부들. 아내는 이미 그 돈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네. 네. 그런 경우에 갖고 있기 뭐 하니까 이거를 주식에 좀 약간 재미로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게 다 물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지. 내가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나중에 가족들한테 이거에 2차, 3차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예.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저는 먼저 권유를 합니다. 아, 그분은 그러면 돈 날린 거 그 자체보다 그 사실을 가족이 배우자가 알게 알게 되는 게 될까 더 힘든 거군요. 네, 그분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게 되죠. 만회하려고. 아내가 알기 전에 이걸 빨리 원금 복구를 해야 돼. 하다 보니까 무리한 물타기 하게 되고 또 리밸런싱 한다고 더 이상한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알렸어요? 안 기자님 가족한테 이미 뭐 알린 거랑 마찬가지. 딱 표정 보니까 뭐 이렇게 묻지 마.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이 채팅창에서는 어떻게 부부간에 서로 안 알리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라는 분도 계시지만 네. 야 그걸 어떻게 알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는지는 집집마다 다른데 그렇죠. 네. 만나보시니까 정신 건강, 멘탈 건강을 위해서는 부부간에 이렇게 다 공유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좀 뭔가 중간에 파이어월이 있는 게 좋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돈, 큰 돈은 반드시 공유를 하셔야 되고 여유 자금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만 주식에 투자할 거라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괜히 얘기해서 분란 나오는 것보단 숨기는 게 낫고.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그 금액이 커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네.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 되게 간단하게 하도 많은 분들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나름의 기준을 정했는데요. 네. 300만 원 이하는 숨기셔도 좋고 이게 10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공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떡하지? 나 공유 안 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개인적으로 저는요. 네. 신혼 초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월급을 몇 번 갖다 줬습니다. 네. 그런데 막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요. 한 3, 4개월 후에. 전화 받아보면 관리비가 안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어디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부부간에는 둘 중에 누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건 잘하십니다. 다른 저의 그 가족분은. 네.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재테크도 뭐 제가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분은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게 그냥 용돈을 얼마 있는지 몰라 내가. 얼마 있는지 몰라. 그냥 생활비 다 드리고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는 하시는데 그럼 마음 편하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굴려요. 위험하네, 위험해. 그럼 제가 힘든 거죠 그러면. 아 근데 진짜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게 네. 예전에는 진짜 남자분들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보의 어떤 제한성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지금은 뭐 카카오톡, SNS 찌라시 때문에 주부님들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날리세요. 주부님들이 뭐 같이 뭐 모이면서 반상회 같은 데서 네. 그 떠도는 정보 같은 거에 같이 들어가시고 음. 그래서 뭐 단체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족한테 일단 알려준다. 중독인 경우 또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 불면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기본적인 다른 정신과적 질병을 같이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식까지 날렸으면 약간 시너지를 효과를 일으켜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신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되게 이제 초보이신 분, 경력이 짧으신 분이 더 크게 아프시군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냥 백신을 안 맞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는 분들이 많고 예. 초보자분들은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도 훨씬 초보자분들이 많이 비율이 높으시죠. 어떻게 처방하십니까? 그럼 중독자면 어떻게 치료하고 다행히 중독은 아니시네. 그러나 굉장히 힘들어하시네. 하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중독자라고 제가 판단이 되면 12단계 치료를 합니다. 그 최소한 12주 이상 비싸겠네요. 네. 아 비싸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주 3개월 이상 치료를 최소한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이런 어떤 커리큘럼이 있고요. 예. 그리고 중독 그 쾌감을 좀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돈을 따도 우울해요? 그 약을 먹으면? 아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금단 증상 때문에 잠 못 자거나 주식을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감정에 그거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 진폭을. 있어요. 네.
조금 무덤덤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약을 먹으면. 그럼 일상도 무덤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아, 그래요? 뭐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 뭐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이름이 뭡니까? 야, 식욕 떨어진다. 근데 그 부작용 때문에 얘네가 그걸 찾으시는 분도 무덤덤해지고. 있어요. 네. 감정도 무덤덤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야, 최고의 약 저 그러고 아닙니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중독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울해요. 아까 전에 거기서 네. 뭐 한 두세 개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원장님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거? 망각 능력을 키워주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망각 네. 능력이요? 잊어버리는 거? 네. 음. 똑같은 실수를 계속 인간이 반복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어떤 이벤트가 우리 뇌에 훨씬 더 강렬하게 기억되기 때문이거든요. 부정적인 어떤 기억이나 슬픔, 뭐 분노, 폭락장 이런 거는 우리 뇌의 편도체에서 기록이 되는데 이게 기억 저장소인 해마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기쁜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훨씬 항상 뭐 검색어 1순위로 우리 뇌에서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잊어버리는 망각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뇌를 이완시켜주고 쉬게 해줘야 돼요. 몸을 움직이라는 권유를 제일 많이 합니다. 운동. 운동을 하면 머리가 쉬어요? 네. 그냥 몸이 힘든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서 네. 그 뇌세포가 다시 재부팅이 돼요. 뇌가요? 네, 잊을 거 잊어버리고. 네,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묻으신 분이 많은데 네. 운동을 하루에 10분씩 하면요 뇌세포가 100개씩 재부팅됩니다. 뇌세포가 죽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 새로워집니다. 리뉴얼 됩니다. IGF-1 단백질이라는 효소가 촉진돼가지고요. 운동을 10분씩 하면 뇌세포가 100개씩 새로워져요. 그러면 건강한 뇌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망각 능력도 높일 수 있고 다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망각 능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억력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기억을 빨리 잊고 오늘 그럼.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툴툴 털어버리는 거. 네. 저는 27일 전에 채팅창에서 저 욕하신 것도 다 기억합니다. 어제도 올라왔더니 이 프로가 댓글 막 열심히 보거든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운동을 하면 빨리 나쁜 기억을 잊는다. 운동 대신 빨리 좀 잊혀지는 약도 있어요? 빨리 망각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떤 이 불안을 낮추고 아니면 내가 이 과도한 집착을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약이 있죠. 또 다른 것도 하실 만한 거 있어요?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 요새 운동하기도 쉽지 않고 또 집안에서 하긴 힘드시잖아요. 네. 또 운동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줘야 돼요. 게임이나 웹툰이나 뭐 영화나 아 다른 걸 네, 그냥 대략 새로운 자극으로 이 돈과 주식이 아니라 다른 걸로 계속 전환시켜 줘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잠을 많이 자는 건 어떻습니까? 잠 많이 자는 거 좋습니다. 근데 보통 잠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운동도 잘 안 됩니다.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만사가 잠도 안 오고 운동도 만사가- 안 돼요. 만사가 그러니까 운동이 귀찮고. 될 마음이면 잠도 와. 그 억지로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억지로라도? 처음부터 2시간씩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은 그것만큼 뇌가 안정이 되고 이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뇌가 쉴 수 있고 내 뇌는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채팅창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올라오네요. 녹차를 마신다는 분도 있고 나는 게임 중독으로 주식 중독을 치료한다. 이런 분도 틀린 있고. 말 아니에요. 틀린 말 네.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중독은 네. 덜 위험한 다른 중독으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에 너무 심각하게 몰두하던 사람이 네. 내가 도박은 너무 내 경제 뭐 가족한테 피해를 주니까 예. 뭐 쇼핑이나 아니면 운동 아니면 뭐 먹는 중독 예. 이런 걸로 바꾸었다가 또 나중에 점점 더 안전한 중독으로 테이퍼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주식 중독인 것 같은데 백브리핑을 중독적으로 보고 난 본다. 그런 것도 치료가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네. 주식 중독 치료할 때 이런 뭐 3프로 TV, 경제 TV 유튜버 같은 거 보면 안 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실수했는지를 알고 내가 객관적으로 자기 뇌를 다시 세팅하는 거니까 이걸 저희가 인지 치료라고 하거든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어야 중독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브리핑이 중독이 되겠어요? 왜 또 갑자기 부정적이에요? 네. 박정석 원장님도 그런데 예전에 크게 본인이 환자였대요. 본인이 환자셨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2011년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네. 제가 그때 부모님 집도 사드려야 되고 제 집도 사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의대 학자금 대출도 남아 있었고 그래가지고 있겠죠. 제가 버는 이 정신과 의사의 어떤 빈약한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제 학자금, 부모님 집, 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라서 네. 제가 주식 투자를 어떤 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좀 버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처음에 오히려
실패를 했으면 네. 그렇게 올인하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011년 여름부터라서 그때 S전자 갤럭시 S2 때문에 굉장히 좀 재미를 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초보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돈 버는 거 쉽구나. 어허. 예, 이번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넣었으면 2억이잖아. 이런 그렇죠. 잘못된 어떤 판단에 빠지기 때문에 함정이죠. 그래서 큰 돈을 잃게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아, 전형적인 방법으로. 네, 이번에 5천으로 해보자. 이번에는 은행에 빌려서 해보자. 의사 네. 면허증 맡기고 1억까지 땡겨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그래서 큰 돈을 날리고. 얼마나 잃으셨어요? 2016년이 제 인생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때 아직까지 제가 까먹지도 않아요. 영끌해가지고 빚까지 해서 4억 투자했다가 79%, 뭐 3억 2천 정도까지 날린 적이 있습니다. 와, 빚을 져가지고요? 네, 그때 1억은 빚이었고 나머지 3억은 제 전 재산이었죠. 그래서 어땠어요? 본인도 아 내가 이게 중독이구나. 아 이건 내가 우울증이구나. 정신과 의사는 알지 않습니까? 아 모르나요? 알죠. 네. 근데 아는데 말이 3억이지. 예. 그렇지. 전 재산 다 그때는 날리면 전 재산이었는데. 예. 그때가 또 36살이거든요. 예. 아유 뭐 나 이제 결혼도 망했고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도 없고 내 노후 자금도 다 날렸다. 이게 공황장애에 빠지는 거죠. 패닉이죠. 예. 그냥 이게 모니터가 안 보여요. 아예. 눈앞에 있는 모니터가 안 보이고 하염없이 제가 6시간인가 7시간인가 그 계좌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멍하니. 하루에 크게 날린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요. 그 계단식으로 계속 물타기 하다가 또 날리고 또 날리고 그러다가 네. 마지막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아하. 손절을 못 했죠. 끔찍했죠.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3년 동안은 정확히 2년 반 동안은 주식 그 계좌를 아예 안 열었습니다. 그 마이너스 그 상태에서 팔지 네. 않고 닫았어요. 비밀번호 일부러 틀리고 네. 일부러 로그인을 안 했어요. 한 2년 반 동안은.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본업을 2배 이상, 3배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이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제가 개업을 한 이유가 네.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집착을 떨치기 위해서 네. 개업을 하고 하루에 진짜 야간 진료까지 하면서 주 6일 이상 일했어요. 주 6일은 일하고 그 일요일엔 책 쓰고 네. 네, 제 실수한 거 기록에 남기고 살려 주식시오라는 그 책. 네, 그 책 예, 그때 쓴 예, 거죠. 예. 그 주 7일 일하면서 아예 잊고 살았어요. 한 2년 반 동안은. 네.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시 열어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돼 있었던 거죠. 야, 많이 회복이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꽤 회복이 됐어요. 마이너스 79%까지 찍었다가 네. 마이너스 한 40 정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는 다시 열어봤는데도 마이너스 79였었어도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열었죠. 내가 내 실수에 어땠을까? 대해서 인정하겠다, 수용하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게 만약에 진짜 빵회원이 돼 있더라도 내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난 이제 준비가 됐다. 이 상태에서 열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뭔가 그렇죠. 있을 때는 손절매해서 현금화하지도 말고 그냥 덮어두고. 네. 이게 자기 평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주식 고수다, 주식 중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폭락장에도 대응을 해야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정말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었고 부끄럽지만 엄청 초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손을 댄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결국은- 객관화시켜야 된다. 자기를 객관시키는 게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입술이 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깨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걸 참으려고. 참으려고. 네. 그래서 아예 이걸 내가 기록을 하고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아예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 치료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전환을 하신 거네요. 정신과적 개념으로는 그걸 승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트라우마를 남겨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계속 반복되고 두려움이 네. 남거든요. 네. 그럼 다시 주식을 못 해요. 그렇지. 내가 어. 이거의 선생님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내 과거의 나를 치료하겠다는 마음으로 네. 이거를 주식 중독, 주식 클리닉을 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래. 주식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공감을 하게 되면서 주식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걸 떨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 충격을 받으면요 네. 다시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거 이메일이 왔는데 예. 이걸 열어봐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열어볼 수가 없어.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대신 열어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일은 진짜요? 해야 되는데 어. 예를 들면 뭐 빚독촉이 오는 경우 이런 게 있죠. 네, 그것 때문에 네. 충격을 받으셨으면 예. 그래도 어디 다른 뭐 회생이라든가 혹은 뭐 서민금융이라든가 해서 다른 데서 신청해서 돌려막기를 하든 어떻게든 이 절차를 밟으려면 메일이 오고 하면 열어야 되잖아요. 네. 못 열어요. 그거. 대단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고통받거나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걸 못 견디는 분도 있고 견디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결국 같은 환자라고 보고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성의 힘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직관과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평소에 생각하는 능력, 느리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천천히 딥싱킹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식 초보자들은 뭐 9시에 바로 사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다른 사람은 찌라시 들으면 또 바로 사고. 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과정이 없이 그냥 거의 조건반사처럼 아,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 된대. 그러면은 분석도 없이 그냥 들어가요. 음.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손으로 해요. 거의 그냥 손 끝으로 주식을 하는데 뇌의 어떤 기본적인 직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예. 의사결정 능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 가계부 쓰는 습관, 일기 쓰는 습관 이런 식의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냥 그 전화로 직원분한테 주문하는 쪽으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초보자들은 그게 나을 번 수도 더? 있어요. 너무 쉽게 안 되게. 그럼 내가 결정 안 하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안정망을 하나 두는 거죠. 그렇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사실 네. 앱으로 매수하는 걸 저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초보라고 생각했을 땐 앱 말고 네. 전화를 통해서 네. 그렇게 시간 딜레이를 두고 그 딜레이하는 상황에서 머릿속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판단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수료 아끼려다가 정말 피눈물 납니다. 아니면 수수료 아끼려면 서로 네. 계좌를 바꿔요. 안프로 계좌를 제가 매매하고 제 2% 계좌를 안프로가 매매하면 전화로 얘기하는 그리고 거야? 이제 내가 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사시려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 사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드리고 그런 분들 많으세요. 부부끼리 하죠. 아내한테 맡겨놓은 거 하거나. 아. 네. 그래서 제가 네. 공유를 추천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꼭 이렇게 부부끼리 의사결정해서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 팔으려고 그래. 꼭 그런 일들이 생기더군요. 또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뭐 아실 텐데 경제 그 책자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로고세라피 기법이라는 걸 했는데 저는 이 기법이 투자에도 굉장히 적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그 대원칙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진다. 주식 투자에서 너무 성공하려고 하다 보면 네.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확률이 큽니다. 어. 두 번째는 너무 불안해할수록 실패한다. 손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없애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약간의 낙관론은 필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건론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했는데 봐야 될 것 같고 네. 잠이 안 오고 예. 걱정이 되면 그럼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건데 정말 어려운데 잃을 수 있다라는 거를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초보니까 당연히 잃을 수 있다. 이거를 개인화시키고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하느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초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볼 때 예.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서울대 갈 수 있는 없잖아요. 아하. 그 내 투자 지능, 내 투자 레벨, 내 어떤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실수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조금 감내하고 인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좀 주식 투자하는데 취약한 스타일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중독 중에 잘 걸린다거나요? 있어요. 되게 그냥 도파민 수치가 높은 사람들, 약간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나르시스트들 이런 분들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내 잘못을 인정 못하는 못해요. 거군요. 도파민이 많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파민이 많은 건 fMRI라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예. 뭐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어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약간 대치되는 건데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야외 활동 좋아하고 다 뭐 약간 소심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약간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네. 너무 과감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 보통 자기가 스스로 박 원장님 같은 분을 찾아갈 정도면 저는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더 문제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침잠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분들은 병원에 못 오는 거예요. 그렇게요. 분명히 주식 때문에 저러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은. 사실 그럴 때는 진짜 위험 시그널이에요. 병원에 올 정도로 얘기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는 이미 내가 손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걸 나도 알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상태라는 거거든요. 예. 네. 이럴 때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가족분들이 무조건 자주 말 걸어주고 대화해주고 하루 종일 옆에서 좀 약간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도 뭐라고? 치료를 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치료를 밖으로 나오게 권유하는- 해야 돼요. 아까도 밖으로? 말했듯이 어떤 이 생각에 잠겨 있지 않도록 몸을 움직여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운동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주 씻겨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차가운 물이 우리 몸에 닿으면 미주신경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 불안이 조금은 사라집니다.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네, 좋은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도요? 따뜻한 물을 반신욕을 하면 그게 또 이완이 되죠. 그러니까 아. 저는 수영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운동하고 어떤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해서 불안한 마음을 어떤 수영을 통해서 좀 안정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찬물과 운동. 네. 근데 샤워는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하지는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니요, 따뜻한 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찬물이 좀 더 효과가 좋긴 하지만요. 찬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빨리 오지만 아. 따뜻한 물도 괜찮습니다. 야, 여러 가지 팁들이 있군요. 근데 저는 경험해 봤는데요. 네.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네. 나가자도 해도 안 나가고 그냥 울고만 있고 때로는 문도 안 열어주고 네. 그래요. 주식 때문에? 아니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아, 그럴 수 있죠. 가족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 그럴 때는 안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스킨십이 되게 안아주는 게? 중요해요. 뭐 말로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감정이 너무 다운돼 있으면 생각을 못 합니다. 네. 그럴 때는 다리 주물러주고 손 주물러주고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이런 식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 스킨십의 목적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아하.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이 편이다. 이런 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아하. 아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터치. 네. 아, 그게 좋군요. 그래 해줘야 돼. 가족들이 원망하면 안 돼.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주식 예.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위험하게 하다가 뭐 망하는 분들도 있고 있죠. 다양한데 자기가 뭐 사고 자기 혼자 뭐 즐기려고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 실패해도 그냥 그러고 괜찮아. 말아. 네. 그런데 뭐 이거 해서 원장님처럼 가족들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되겠다. 집을 좀 사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다. 집도 나 혼자 살 집 살려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은 했다 실패해도 그렇게 충격받지 않아요. 네. 그런데 되게 이제 가족이 같이 할 만한 집 다음 내년에 우리 애 중학교 들어가는데 방 그래. 하나는 줘야 되겠다 싶어서 투자했다가 실패를 하면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이 날아간 거예요. 그 아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 네. 뭘 몰래 주식을 했던 뭘 했던 진짜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아니, 그걸 안 해주더라고 나한테. 야,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약물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 많이 됩니다. 그냥 힘들면 가서 약을 받아 먹는 게 베스트예요 일단은. 뭐 상담 치료도 하는데요. 상담 치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지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의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상담 치료가 효과가 있는데 네. 아주 심각하게 진짜 손실이 너무 크고 지금 뭐 파혼 당하기 직전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귀가 들릴 리가 없기 때문에 예. 약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뇌를 좀 재부팅해 줄 필요가 있죠. 우리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하듯이 네. 그 정신의학과는 네. 아무 일 없어도 그냥 1년에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그냥 그게 가보는 게 좋은 것 좋을 같아요. 것 같아요, 진짜. 저거. 네. 원장님은 좀 힘드시겠지만 하루 종일 똑같은 환자가 와서 똑같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특히 주가 내린 날은 막 7번 환자 와서 하시면 3번 환자하고 같은 종목에 물리셨구나. 요즘 이 종목이 문제인가 보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오늘은 좀 특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술을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우울할 때 보통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예, 최악입니다. 알코올이 어떤 불안 호르몬을 더 자극시켜요. 우리 불안 호르몬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네. 알코올과 섞이면 불안 수치가 더 높아지고 편도체가 더 무섭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아, 그래요? 네, 술뿐만 아니라 카페인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은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어요? 마음의 병에 추천할 만한 음식. 단백질, 그 삶은 돼지고기, 포도주스, 견과류 이런 게 좋습니다. 삶은 돼지고기,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 단백질. 세로토닌이 되기 때문에 예.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네. 뭐 구운 거 말고 삶은 것들, 그리고 포도주스, 견과류, 낫또 이런 거 좋습니다. 포도주는 안 좋아해요? 포도주는 안 됩니다. 포도주스요. 포도 주스? 왜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는 아니고 왜 포도 주스입니까? 포도주스가 세로토닌의 성분인 트리토판 비율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네, 트레이더분들 보통 아침에 커피 여러 벤티 사이즈 놓고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낫또 드시고 포도주스로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음식. 채팅창에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냐? 담배는 물론 의사로서 추천할 수는 없지만 네. 폐에는 안 좋겠지만 정신 건강에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걸 듣고 회사에 포도주스라도 좀 이렇게 좀 놔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해볼 게 있군요. 맞습니다. 힘들지만 요즘은 힘든 시기지만
조금씩 해볼 건 있군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 청해서 또 들을게요. 정말 사람 살리시는 겁니다. 네. 예. 자, 박 원장님께는 뭘 좀 여러분 선물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면 네. 연세범 정신의학과 의원 어디 있는 어디 있는 구로에 거? 있습니다. 구로의 있답니다. 연세범 정신의학과 의원으로 네, 네. 뭐 환자로 가지는 마시고 네. 뭐라도 좀 사탕이라도 포도주스라도 낫또 이런 거 보내주시면 힘 얻어서 또 맞습니다. 여러 사람 살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말씀만 들어도 약간 뭔가 힐링이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요즘 힘들구나.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종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